지난주에는 그 충북 옥천에 있는 아자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름달 캠프에 마음콘서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신적이 별로 없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내 마음 내가 보기가 중단이 되었죠. 근데 다시 오랜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서울에서 또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다시 어떤 과도기에 접어들게 됐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그 신안 앞에도에서 마을학교에 대한 컨설팅이 있었는데 지금 무안의 그 정용호 농민, 모아도서관 대표이기도 하죠. 컨설팅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대와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안았던 청년 세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오늘날의 청년 학생들이 왜 저렇게 무책임해졌나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이것은 그 50대 부모 세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도덕성들은 담보되지 않은 채 정치적 민주주의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삶과 또 생활과 이상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그러지 못하면 이제 머지않아 다음 세대들에게 노역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노역에 가득 찬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해 보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40대 공공기관의 이제 하급 간부셨죠. 그분이 나이가 드니 새로운 업무 배치가 버겁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40이 넘어서 새로운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그만두라는 압력인지 혹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겠다.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는 늘락지형입니다. 늘락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느릿느릿한 낙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낙지는 물속에서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 역동적인 동물이죠. 근데 물 밖으로 나오면 기댈 데가 없으면 설 수조차 없는 것이 또 낙지이기도 하지요. 새로운 일을 배우기는 싫고 귀찮은데 또 자리 보존을 하고 싶고 승진도 하고 싶은 이런 유행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냥 하루하루 시간 때우며 복지부동 하다가 후배에게 밀려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하겠죠. 뭐 이제 능력과 별개로 직장 내 정치에 끼어들어서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또 자리 보존하고, 혹은 능력 있는 후배들이 코올 때 이 후배들을 또 억누르고 짓밟아서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이제 말도 그렇고 내가 내뱉은 말과 행한 일은 증폭이 돼서 내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대로,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대로 3배의 구분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게 우리의 말인 것 같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가 물러설 때라고들 해요. 물러설 때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물러설 때가 그럼 언제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경계를 가르쳐 주면 알겠는데, 경계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또 이제 물러설 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리 뭔가 누군가 알려주면 좋겠죠. 지금이 그때야 라고. 근데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40대는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를 몰랐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거나 또 추락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는 뒷말들이 무성하죠. 혹은 또 일이 여물지 않았는데 물러섰다가 또 무책임하다는 원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분도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하지 않게 물러서야 할 때란 언제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결론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첫 번째 유형은 늘락지형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불행한 일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심한 여우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사표를 쓰고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한다고 그러죠.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노동 강도도 세고요. 그래서 임금이 아주 비싼 건 아니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모두 이 가슴에 사표를 품고 산다고 해요. 용도 폐기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너무나 젊은 날에 용도 폐기이기도 하고, 보통 직장에서 자기 실현하라고 해요. 그렇게 또 세뇌시켜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가정도 또 직장도 사회도 나라도 나이 들면 모른 채 해버리죠.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이 소심한 여우는 방황할 수밖에 없죠. 이소보화 중에 이제 슬그머니 손을 뻗어서 남몰래 훌쩍 뛰어보기도 하던 그 여우가 한 마리 있죠. 위에 포도가 매달려 있고요. 키가 달았으면 좋을 텐데 키가 안 달았나 봐요. 그래서 힘에 붙이면 누가 볼까봐 이제 그러죠. 이제 포기할 때쯤 되면 저 포도는 쉬었을 거야 하고 이제 뒤돌아서는 스타일들이 있죠. 늘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만족보다는 타인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들, 뭐 이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른 곳에서 잘 적응해서 성공하면 좋은데 늘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사업을 해도 썩 그렇게 성과가 있는 건 아니죠.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보다는 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뱅이형이죠. 군뱅이는 변태죠. 그 변태 말고요. 탈바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곤충의 변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이제 매미나 딱정벌레 목의 애벌레들을 가리켜서 이제 군뱅이라고 해요. 군뱅이가 특정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풍뎅이, 또 장수풍뎅이라고 하죠. 좀 덩치가 큰 친구가 있죠. 사슴벌레, 얘는 무슨 물림에 아파요. 다음에 흰점박이 꽃무지 군뱅이도 좀 있어요. 장수풍뎅이나 흰점박이 꽃무지 군뱅이는 약으로 많이 쓰여요. 또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미래 식량자원으로 우리가 흔히들 버섯과 애벌레를 이야기하는데, 태양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혹여나 있을 수 있는 기상의 문제들 이럴 때 인류가 지하에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식량 자원이 아마 버섯과 이제 군뱅이라고 하죠.
또 실제로 보면 저희 후배들 보면 그 군뱅이 농사를 짓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또 이제 그 20대 젊은 친구가 군뱅이 농사를 짓는다 섬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음식으로 채우라고 해서 기겁을 했는데 사실 그 환으로도 나오고 이제 가루로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간 기능이라든가 위장장애 개선이 최고라고 하는데 맛을 봤더니 그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아마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세대 정도에는 원기소라고 하는 영양제가 있었어요. 그 원기소의 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먹어봤던 음식들은 또 기억에 남게 되죠.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 곤충들 상당히 이런 군뱅이는 건강과 직결된 어떤 식품으로서 가치가 있나 봐요. 동의보감에서도 이제 간 질환에 좀 개선이 있다. 실제로 이제 그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은 그 닭가슴살의 한 2배 정도의 어떤 단백질 함량을 보인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장수풍뎅이 유충도 이제 그 오메가 9 지방산, 이제 올레산이 풍부해서 그 올리브유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아주 그 유용한 식품이라고 그래요. 또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 강의 이제 방송이 그 건강에 대한 강의는 아닌데 또 이게 늘 또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격가지로 센 강의가 진짜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주 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저희 같은 교수들이 하는 강의들은 또 학생들도 나름대로 교재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살아오면서 나이 든 사람들이 경험한 경험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경험치 혹은 경험칙,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한테는 상당히 유효한 것인데, 저는 이제 고교 시절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경험과 경험칙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진도 나갑시다.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줄게 그러면 와 하는데 진도 나갑시다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진도 나가면서 눈초리를 받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세대와 세대의 간극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그 경험과 경험칙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듯이 그 내뱉는 잔소리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노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지만 노인이 움직이지 않는 나라 또한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인은 이 관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잘되게도 못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못되게 하는데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눈에 띄어서 그렇지,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 젊은 세대들을 잘되게 하는 역할을 하시죠. 그제 이제 그 찻자리에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 욕하지 마라.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는 40, 50대들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왜 저희들 책임이 큽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선배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빨간 날, 어버이날, 물론 어버이날과 빨간 날 주로 이제 집회가 열리는데 자식들이 찾아가 봐라. 자식들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나가실 어르신들이 누가 있느냐. 정말 이 가슴이 딱 아프더라고요.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나간다, 뭐 이게 전적으로 그러진 않을 거예요. 또 그분들도 그나름대로의 철학과 어떤 주장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생하고 살았던 세대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이 나라를 일구셨고 또 우리 세대들의 뒷바라지를 하셨는데 대접을 해주지 않는 사회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젊은 세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신 거죠. 40, 50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젊은이들에게 명령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이고 어르신들에겐 존경심을 담아서 예우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그분한테는 그 충고를 했어요. 실무가 버거우면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제는 관리자로서 역할을 준비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라고 했어요. 모르는 업무가 내게 주어지면 그 업무를 배우면서 다양한 분야를 꿰고 있는 능력 있는 관리자로서 성장할 기회를 잡은 거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만 보존하고 있는 관리자가 아니라 내가 실무를 알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 들어서 실무 역량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관리자는 넓고 얇게 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전체를 보는 역할입니다. 그것은 이제 현장과 실무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관리자가 좁게 보고 너무 깊게 관여하면 무능력하거나 피곤한 사람이 되죠. 나이 들면 나이 들음에 대한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윗상사가 아재 개그를 하고 엑셀도 모르고 PPT도 모르고 SNS도 잘 모르고 요즘 유머도 잘 모른다는 그런 볼멘 소리를 하는 젊은이들을 이제 봅니다. 아직은 제가 그 세대가 아닙니다만은 이제 머지않아 그 세대가 되겠죠. 근데 그건 잘 모르는 생각 같더라고요. 관리자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죠. 결정하는 자리죠. 중간 관리자는 단위의 것들을 결정하고 최종 관리자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결정을 수행하는 역할이 사원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윗사람이 그런 업무를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내가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은 윗사람이 아래 직원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직원이 무능력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직장은 유지되고 또 그 경험이 쌓이면서 역할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나가지 마세요. 이제 관리자가 되세요. 그리고 상무도 되고 전무도 되면 모르는 날 제 얘기가 기억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밥 한 끼 사시라고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이렇게 확 피시더라고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관리자로서 이제는 중간 관리자로서 젊은 친구들을 아우르고 지도하는 위치에 이제 서라 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노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추하게 물러나지 않는 방법, 혹은 너무 빨리 물러나면 또 욕먹는다고 그랬죠. 물러나야 할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남의 길과 운명의 조정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일에 정신이 팔린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노역으로 가득 찬 추한 말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개척하고자 하는 아까 그 젊은 중간 관리자처럼 그 개척을 통해서 자기가 더욱더 성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물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남의 길과 운명의 조정자가 되고 싶은 경우 남을 다치게 하죠. 말년이 좋지를 않더라고요. 노역으로 가득 찬 추한 말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한 줄 시는 노욕이라는 시입니다. 노욕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냥 지고 말일, 모란도 철 지나면 추하더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